현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실제 소득 수준 기준이 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상시 근로소득이 1인 가구 월 437만원, 부부 가구 월 745만원, 이 정도의 월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대상자의 월 상시 근로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기초연금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소득 인정액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는 2025년 노인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24년 213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소득 인정액 개요를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소득 인정액 개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그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인 선정 기준액을 매년 12월 말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 기준액입니다. 단독 가구, 부부 가구 기준으로 보면 24년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 8천원, 25년 단독 가구 228만원, 부부 가구 364만 8천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월 112만원을 기본공제해주고 여기에 70%를 곱한 다음에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플러스한 다음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차감해줍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지면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P값을 합산하여 최종 월 재산 소득 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기본 재산액 공제는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해주는 내용인데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포함하는 이 P값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인 골프, 승마, 혼도 등 그리고 4천만원 이상 가액의 고급 자동차가 이 P값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고급 회원권, 고급 자동차의 가액은 전액을 월 소득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자격 유지에 가장 불리한 내용이고
이렇게 고급 회원권, 고급 자동차를 소지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거의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인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년도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선정 기준액이 해년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해서 소득 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고, 소득 자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그룹에 계속 들어오니 평균 소득 자산 수준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의 기준점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 인정액 공제 제도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될 뿐이고 일용 근로와 공공 일자리,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집니다. 두 번째, 상시 근로소득은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월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일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도 기본 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각각 빼줍니다. 네 번째, 금융재산에서는 연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와 같이 소득 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서 계산할 때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단독 가구는 월 43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산 방식을 보면 단독 가구 월 상시 근로소득 437만 원에서 기본 공제 112만 원을 빼주고 여기에 0.7을 곱하면 22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227만 5천 원이라는 소득 인정액은 25년도 선정 기준액인 단독 가구 228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가구는 월 745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산 방식을 보면 맞벌이 부부 가구 월 상시 근로소득 745만 원에서 기본 공제 224만 원을 빼고 여기에 0.7을 곱하면 소득 인정액이 364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25년도 선정 기준액인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보다 적기 때문에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해서 수급자 수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진단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약 736만 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려면 2080년에는 312조 원, 국내 총생산의 약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25년도 기초연금 예상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5년 기초연금 예상지급액입니다. 예상지급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24년 월 최대 33만 4,810원, 25년 월 최대 34만 2,510원, 증가액은 플러스 7,700원, 2.3% 인상됩니다. 부부 가구는 24년 월 최대 53만 5,680원, 25년 월 최대 54만 8,010원, 증가액은 플러스 12,330원, 2.3% 인상됩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는 앞으로 기초연금 신청하시고 수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